네, 우리 살림살이와 아주 직결된 내용들만 추려서 전해드리는 생활경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주담대금리 다시 5%대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근에 살짝 내려가긴 했었는데 그걸 추세 전환으로 보신 분들은 없겠죠. 역시나 다시 올라갔습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 우리은행 등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06%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결국 4%대로 잠깐 내려갔던 주담대금리 다시 최고 연 5%를 넘겼습니다.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 신규 취급 기준으로 1.7%,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 데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분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분들이 참 많은데 부담이 꽤 커졌을 겁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평균적으로 대출자 한 사람당 이자 부담은 연 16만 원가량 늘어날 거라고 최근에 추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3, 4억 원대 1,600가구 아파트 청약 얘기겠죠. 민간 아파트의 사전 청약 5차분이 내일부터 오산 세교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청약 민간 아파트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요. 오산 세교 2지구가 3억에서 4억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37%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되고요. 나머지 63%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등으로 특별 공급됩니다. 또 전체 20%인 300여 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된다니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전 청약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 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사실 의외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 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죠.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과태료 실부과는 유예가 됐지만 5월 31일에 그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5월 안에는 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기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고 신규 계약과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등이 대상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택소재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직접 가는 게 번거롭다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고요. 잊지 말고 신고하셔서 과태료 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